중국이 보이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은 단순히 이해하기 힘든 수준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기존 판도를 통째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나들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시점이라면 대다수의 국가들은 보유하고 있던 비축유를 방출해 막대한 상업적 이익을 챙기거나 자국 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입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선택은 정반대였고 그들은 오히려 천문학적인 프리미엄을 얹어주며 시장에 나온 현물 원유를 닥치는 대로 사들여 무려 터프드억 배럴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채웠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집착은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예멘 반군을 앞세워 호르무즈 해역을 장악하려는 이란의 거친 도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선을 장기화해 고유가 수혜를 입으려는 러시아의 셈법과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서방 세계가 미처 보지 못하는 거대한 위기의 전조를 먼저 읽어낸 것인지, 아니면 월스트리트의 모든 낙관론을 뒤엎을 만큼 장기적인 공급망 단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 해군의 봉쇄망을 뚫고 지나간 이란산 원유의 행방과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 왜 중국이 자본의 이익 대신 실물 자원의 생존을 선택했는지 그 내막을 구체적인 군사 데이터와 함께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심층 분석이 다가올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이어질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선을 뚫고 올라가는 전례 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때 자본시장의 모든 전문가들은 중국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과거의 패턴대로라면 베이징은 이 시점에 막대한 비축유를 시장에 풀어 막대한 상업적 시세 차익을 남기고 내부의 인플레이션 압박을 진화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작동 원리이자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고 그들은 상식과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정부와 국영 에너지 기업들이 총동원되어 120달러가 넘는 고가 매물을 닥치는 대로 흡수하며 창고를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물량이 무려 터프드억 배럴에 달하며 이는 과거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았던 그 어떤 기록조차 가볍게 뛰어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의 거대한 에너지 장벽입니다. 돈을 버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실물 자원을 쥐고 놓지 않는 이 기이한 행보는 베이징의 지휘부가 지금의 중동 사태를 단순한 단기 분쟁이 아닌 체제 생존이 걸린 장기전으로 규정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중국 세관의 통계를 들여다보면 이들의 의도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해상 봉쇄의 위험이 상존하는 말라카 해협의 의존도를 급격히 낮추는 대신 러시아와 서시베리아를 잇는 이포 육상 송유관을 통한 원유 수입량을 평년 대비 무려 3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바닷길이 완전히 막히는 최악의 전시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자국 내 핵심 제조 공장과 군사 인프라를 수개월 이상 마비 없이 가동하겠다는 철저한 계산이 끝난 것입니다. 최고점에서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자원을 독점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방어 기제는 결국 한 가지 무서운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의 낙관론자들은 곧 평화가 올 것이라며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실물 공급망을 통제하는 국가 권력은 이미 대규모 충돌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감지한 거대한 균열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선을 워싱턴의 펜타곤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중국의 질주를 막아서야 할 미국의 군사적 기반이 바닥부터 뒤흔들리고 있다는 당혹스러운 신호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전례 없는 자원 독점 행보 뒤에는 서방 세계가 애써 외면하려는 미국의 치명적인 군사적 약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서 미국의 방어 시스템은 이미 심각한 과부하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전개된 군사 작전의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단 몇 달간의 교전만으로 미 군수 내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핵심 요격 미사일 50%를 소모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거리 방어의 핵심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50%와 원거리 정밀 타격의 상징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30%가 이미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방어 무기 재고의 40% 이상이 단 한 번의 국지전에서 바닥을 드러낸 셈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소모 속도는 현대전이 더 이상 기술의 우위가 아닌 잔혹한 수량 싸움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너진 공급망의 현실입니다. 올해 2월 발표된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정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로키드 마틴을 비롯한 미국의 방산 대기업들이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한 발을 추가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24개월에서 36개월에 달합니다. 첨단 유도 장치에 들어가는 히토류와 정밀 부품의 공급선이 마비되면서 공장의 라인을 가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속도는 몇 초에 불과하지만 이를 다시 채워 넣는 데는 수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이 압도적인 시차는 펜타곤이 직면한 가장 거대한 장벽입니다. 결국 워싱턴의 지휘부는 전면적인 추가 타격을 감당할 여력이 없으며 지금의 일시적인 휴전 역시 평화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무기고가 텅 비어버린 미국의 어쩔 수 없는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미 연방정부가 무기 재고 고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어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와 해상봉쇄라는 고육지책에 매달리는 사이 전장 내부의 기류는 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미군의 보호막에 균열이 생기자 중동의 안보 지형은 전례 없는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세력들이 손을 잡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어 메커니즘이 이토록 무력하게 소모되자 그동안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안주했던 중동의 아랍 왕정 국가들은 거대한 생존의 기로에 섰습니다. 워싱턴이 자신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깨달은 순간 이들은 수십 년간 이어온 종교적 명분과 외교적 금기를 가차없이 던져버렸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심장부인 아랍에미리트의 이스라엘 국방군 병력과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배치된 역사적 사건은 바로 이러한 절박함의 산물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인이 관광객으로조차 발을 붙일 수 없었던 이 이슬람의 땅에 유대인 군인들이 전투와 발자국을 남기며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히 SF 소설에서나 볼 법한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 연출이 아니며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실전적인 군사 결사체입니다. 실제로 올해 3월 아부다비에서 비밀리에 체결된 안보협정의 세부 조항들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결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자살 폭발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일격에 탐지하기 위해 페르시아만 전역을 하나의 촘촘한 감시망으로 묶는 합동 레이더, 조기 경보 네트워크를 전격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대국의 첨단 레이더 기지가 자국 영토 앞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면서까지 아랍의 군주들이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란의 대규모 공습이 재개될 경우 미군의 사드나 패트리어트 유도탄이 날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실전 데이터와 즉각적인 요격 자산을 활용하는 것만이 왕정의 파멸을 막을 유일한 생존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배신의 낙인을 감수하고 구축한 이 새로운 방어선은 필연적으로 테헤란의 지휘부를 극도로 자극하며 아랍 왕정들의 목을 죄어오는 이란과 러시아의 거대한 반격 시나리오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사막 위에 세워진 이 기묘한 연합전선이 방어벽을 높이는 바로 그 순간 바다 건너 크렘린과 테헤란의 밀실에서는 전 세계의 목줄을 쥐고 흔들 또 다른 은밀한 거래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구축된 이스라엘 중심의 새로운 요격망은 필연적으로 반대편 축에 위치한 거대 세력들을 하나의 밀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최근 모스크바의 모습을 드러낸 이란 외교부 장관 아바스 아락치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은 표면적으로는 중동의 평화와 우라늄 통제를 논의하는 외교적 조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은 철저하게 자국의 생존과 이익만을 계산한 냉혹한 에너지 카르텔의 결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의 장기화와 서방의 전방위적 제재로 인해 원유 수출 전선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크렘린에게 지금의 중동 위기는 하늘이 준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국제유가가 고점을 유지하는 한 모스크바의 전쟁 자금줄은 마르지 않으며 서방 세계의 시선이 분산될수록 우크라이나 돈바스 전선에서의 주도권은 러시아로 넘어오게 됩니다. 결국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란과 서방의 갈등이 조기에 해결되는 것을 원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도리어 테헤란의 강경파들을 자극해 분쟁의 불씨를 더욱 키우는 것이 최고의 이익입니다. 실제로 올해 4월 선박 추적 기관인 케플러가 포착한 해상 데이터는 이러한 미략이 이미 실전에서 가동되고 있음을 명백히 입증합니다. 말레이시아 남부 해역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유령 선단들은 해상 위치 식별 장치를 완전히 차단한 채 은밀하게 접선하여 원유를 혼적하고 선원과 제재 회피 기술을 공유하는 조직적인 불법 공조를 감행했습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페르시아만과 동유럽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완벽하게 일치하면서 이들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인질로 잡고 서방의 목을 죄어오는 거대한 공범관계를 완성한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전략적 후원을 등에 업은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이제 망설임 없이 전 세계 물류의 심장부를 향해 가장 극단적이고 도발적인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 세계 해상 무역의 거점인 호르무즈 해역에서 벌어질 이들의 다음 행보는 국제사회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경제적 충격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암묵적 지지를 확보한 이란의 다음 행보는 결국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심장부인 호르무즈 해역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지휘부가 꺼내들은 가장 위협적인 카드는 단순히 이 해협을 무력으로 막아서는 1차원적 봉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을 지나는 민간 선박들에게 일종의 군사적 통행세를 강제하겠다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제 전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주변 아랍 왕정 국가들에게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통행세가 부과되는 순간 이들은 추가되는 물류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을 상쇄하기 위해 자신들의 원유를 국제시장에 헐값으로 내놓아야 하는 유전적 손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대한 상업허브로 성장한 제베랄리 항구의 마비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뇌선입니다.
이란의 이러한 극단적인 행보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는 증거는 그들의 해안선에 배치된 군사력의 밀도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혁명수비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목구멍에 위치한 캐슘섬과 반다르 아바스 일대의 사정거리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칼리즈 파르스대함 미사일 기지를 촘촘하게 요새화했습니다. 레이더 장치를 끄고 기습적으로 기동하는 이 모바일 미사일들은 언제든 해협을 지나는 초대형 유조선을 일격에 격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파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들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철저한 물리적 통제 아래 놓이게 되며 이는 서방 세계가 정해놓은 자유항행의 원칙이 완전히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든 이 강력한 군사적 레버리지 뒤에는 테헤란 내부를 안쪽에서부터 처참하게 갉아먹고 있는 치명적인 경제적 독약이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부과하려는 군사적 통행세와 강경한 대외 도발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내부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를 감추기 위한 거대한 연막작전일 뿐입니다. 테헤란의 지휘부가 아무리 강한 척 외쳐도 그들의 실질적인 국력과 산업 기반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 붕괴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은 이란 경제의 척추를 완전히 꺾어놓았습니다. 단 한 번의 작전으로 이란 전체 가스 생산량의 12%가 날아갔고 핵심 국가 기간 산업인 철강 생산의 25%와 석유화학 생산 능력의 28%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방의 가혹한 봉쇄 조치로 인해 부품 조달이 완전히 막히면서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스의 생산 설비들마저 가동을 멈추는 비참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일반 내부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극단적인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이란의 식품 인플레이션은 공식적으로만 100%를 돌파했으며 경제 제재를 방어하기 위한 정부의 전면적인 인터넷 차단은 민간 비즈니스의 팔다리를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올해 이란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가 넘는 유례없는 폭락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수백만 명의 중산층이 단 몇 달 만에 절대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적을 향해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혁명수비대가 정작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굶주린 군중의 분노를 방어하기 위해 최근 수십 개 도시에서 250명이 넘는 핵심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며 공포 정치를 극대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부 공장이 멈추고 창고가 비어가는 이 치명적인 내부의 시간 제한은 결국 이란이 장기적인 소모전을 버텨낼 체력이 없음을 폭로하는 명백한 약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적 파멸의 징후를 그 누구보다 냉철하게 계산하고 이를 자신들의 대전략에 이용하려는 또 다른 거대 자본의 움직임이 시장의 모든 공식 법칙을 깨뜨리며 전개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정교한 수학적 모델과 모니터 화면 속의 가상 데이터가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고 믿는 서방의 관점은 베이징이 보여주는 이 무거운 실물 집착 앞에서 거대한 모순을 드러냅니다. 월스트리트의 네로라하는 자산 운용사들과 서구의 통화 당국은 언제나 자본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선언하며 실물 자산을 창고에 쌓아두는 비용을 낭비로 치부해왔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는 단기 마진 거래와 장부상의 파생 상품 계약만으로도 언제든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고 시장을 조절할 수 있다고 과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금융공학의 오만함은 전시에 준하는 물리적 단절이 들이닥치는 순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중국은 이미 뼈저리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상하이 에너지 거래소에서 상업적인 투기성 선물 계약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실제 정유 공장으로 들어갈 현물 원유의 인도 물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는 움직임은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장부상의 숫자나 가상자산은 시스템의 전원이 꺼지거나 해상 통로가 차단되면 공장을 돌릴 수도 군대를 움직일 수도 없지만 창고에 가득 찬 실물 원유는 그 어떤 금융위기 속에서도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물리적 마지노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방 세계가 인플레이션 지표와 금리 인하 시점을 저울질하며 가상의 돈잔치에 몰두하는 사이 베이징의 지휘부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실물 자원이라는 안보의 닷을 바다 깊숙이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모든 강대국과 지역 맹주들이 각자의 생존 공식을 쥐고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는 잔혹한 체스판 위에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사위가 던져질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와 군사적 징후가 가리키는 최종적인 종착지는 과연 어디이며 우리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어떤 냉정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지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중동의 군사적 대치와 베이징의 기이한 자원 독점 행보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시적인 휴전 소식이나 외교적 대화의 이면에는 자신들의 무기고를 다시 채우고 물류의 목줄을 쥐기 위한 강대국들의 처절한 생존 계산이 숨어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방어 자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이란의 산업 기반이 붕괴하는 이 극단적인 소모전 속에서 오직 중국만이 자본의 이익을 포기한 채 실물 원유라는 진짜 무기를 창고에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지휘부가 내린 이 결단은 단순히 월스트리트의 경제 모델을 비웃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아는 평화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과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며 텁드억 배럴의 에너지 장벽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인지, 그 파괴적인 질문의 해답은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실물 공급망의 충격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끝으로 본 분석은 철저히 공개된 정밀군사 데이터와 글로벌 해상 물류 지표를 기반으로 작성된 지정학적 연구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경쟁력을 예단하거나 개인의 자산 매매 및 금융 투자를 유도하는 자문이나 권유의 목적을 절대 포함하지 않으며, 모든 최종적인 정세 판단과 선택은 전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신 청중 여러분의 몫임을 명확히 밝혀둡니다. 격동하는 글로벌 질서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통찰을 유지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